저는 20대 때부터 치주염이 있었는데 치주염이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그걸 반복했는데 두 아이 출산하면서 좀 있다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심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치주 질환 중에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 증상이 심해지면은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치조골 소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저절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양치를 하는 성은 씨. 그런데 서서히 동작이 느려지더니 찌릿한 통증 때문에 칫솔질을 멈추고야 마는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양치를 제대로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답니다. 아랫니가 좀 고르지 못한 편이라서 칫솔질 할 때마다 잇몸에 닿아서 특히 여기 아랫부분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결국 서둘러 입안을 헹구고 양치를 끝내버리고 마는데요. 대신 부족한 양치를 채우기 위해 가글은 필수 코스.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는 습관,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약에 거품을 내는 계면 활성제와 가글 속에 염화물이 만나면 치아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글을 자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입안에 좋은 세균인 유익균을 죽게 만들어서 곰팡이균이 생기면서 구강진균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양치하고 30분 후에 30초 정도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날 오후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성은 씨.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죽인데요.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성은 씨가 자주 챙겨 먹는 메뉴랍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고 연달아 차가운 음식을 먹는 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뜨거운 것에는 팽창하고 차가운 것에서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치아의 표면에 얇은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잇몸에도 자극이 되어 염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침대에 누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데요. 턱을 괴고 엎드린 자세로 TV를 즐겨본답니다. 이 습관은 과연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엎드려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턱과 치아 그리고 잇몸에 무리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턱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습관화되면 턱관절은 물론 치아와 잇몸까지 손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귀, 목, 어깨의 통증,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증 등을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잇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성은 씨. 구강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염증도 어느 정도 있는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까지 좀 동반돼서 있는 경우이시고요. 좀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은 씨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이 원칙적인 치료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잇몸 치료인 치근 활태 그리고 치주 소파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의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은 씨는 잇몸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망설였던 치료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오늘 치료받고 나니까 한결 개운해진 느낌이 들고요. 생활 습관 개선을 좀 하고 치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서 잇몸이 튼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양치질만큼은 아주 철저히 잘하거든요. 3번 다. 근데도 냄새가 나서 이가 욱신욱신 쑤시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속에 그거 완전히 썩은 거죠. 뭐. 안에서 썩었기 때문에 그거를 빼내야 되고 살릴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치주염 진단을 받게 된 소정 씨. 생활 습관 개선으로 치주염을 극복했다는 소정 씨. 정말로 잇몸 건강의 고수로 거듭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검증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치주염도 앓으셨다고 하고 임플란트도 2개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 잇몸 색깔, 상태, 그리고 치조골 높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주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호라? 거무스름한 면이네요. 그거 혹시 메밀면 아닌가요? 맞아요. 메밀이 좋다고 해서 자주 해먹고 있어요. 평소에 메밀 요리를 즐겨 먹는 생활 습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메밀에는 루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 억제, 잇몸의 출혈을 줄여주고 잇몸 세균 억제에도 도움이 되므로 메밀 요리를 자주 드시는 습관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냉장고에서 가지를 꺼내든 소정 씨. 어머니 지금 가지로 차 끓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진물이 잇몸이 좋다고 그래서 수시로 끓여서 양치할 때마다 쓰고 있어요. 가지 끓인 물도 준비됐으니 그렇다면 이제 양치를 해볼까요? 잇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 양치할 때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가지 끓인 물을 사용한다는 소정 씨. 치주염을 극복한 건강 고수인 만큼 방법도 남다르네요. 또 하나 치간 칫솔도 꼼꼼히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내는데 유용하답니다. 과연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간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 염증의 원인인 플라그 세균막과 치석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치를 할 때도 고수님만의 남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어머니 지금 양치질 하는 게 되게 독특한데 이게 뭐예요?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잇몸에 좋다고 그래서 매일 하고 있어요. 고수님의 양치 노하우 바스법. 잇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례자분이 하시는 바스법이라는 양치 방법은 칫솔모를 45도 정도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밀착한 뒤에 앞뒤로 왕복하면서 10초 정도 진동을 주며 쓸어내리는 방식인데요. 이 바스법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 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치주염 예방에 효과적인 양치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잇몸 관리 잘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소정 씨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